제일 따뜻하보다. 어쨌든 코로나19 같은 경향이 일단은 경제 삶에 바로 직격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힘들지. 부모님이 계속 다투고 아이들이 힘든데 그게 조금 도움되려고 교육희망지원금도 지원을 했고 가능하면 지역에 힘이 되도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도 하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경제 역할 쪽에 또 가능하면 민간 시설 부분이 건축 부분이 건설 부분의 경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 건설의 차단 안축력 역할을 하려고 시설과 관련된 사업도 조금은 땡기면서 실질하고 이런 사회경제적인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했고 그런 가운데 제주교육이 어떻든 간에 안전과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인 거는 교육청이 됐지만 아예 한 명 한 명을 찾는 것은 혼재관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방역, 그다음에 위기 학생 지원, 그리고 온라인 학습 지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긴급히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런 가운데 원격 수업도 조금씩 질적으로 나아지긴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땅 방향으로 조금씩 밀도를 높여가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9월 이후부터는 기창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냈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지나는 게 살얼음판이네 맛이 방학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는 거지. 그런 가운데 수능과 관련된 것은 좀 긍정성으로 보면 수능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학사 일정들이 중학교는 2학년 기말고사가 남았고 1학년은 자유학기제 때문에 기말고사가 없고 3학년은 마무리되고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기말고사 기간들인데 학교에 따라서 지금부터 12월 말 1월 초까지 연결되는데 어떻든 이 학사 일정을 잘 마무리되어서 2020학년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 교육청 예산이 크게 두 축인데 하나는 교육재정 교부금에 따른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도세 전출, 그 다음 지방세 전입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을 시설 기금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조금 예산 기금을 축적해둔 게 있어서 그 기금에 기반해서 좀 보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사업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특히 뭐 해외 도에 이런 나가는 것들은 거의 다 새롭게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올해 수학여행 못 간 학년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에는 2개년치를 반영했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모여서 하는 교육은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대면 그리고 가능하면 쌍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들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교과 말고도
주제에 따라서 이게 쌍방향으로 바로 해보진 않아서 일단 수업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피겠습니다. 사실 이야기했는데 이게 갑을 관계지 이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아 와야 되는 사람은 명확한 관계지. 그런 가운데 이번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정 분담금입니다. 법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구조 보면 국비에 따른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통해서 받은 세수에서 지방세에서 교육세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도세전출금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한 90% 이상을 이루는데 이것 말고 법정 분담금이 뭐가 있느냐면 학교 용지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0세대 이상 지으게 되면 그 아파트나 이런 가격에 학교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주는데 보통 이 법정 분담금이 과거에는 잘 바로바로 들어오질 않아놨습니다. 근데 원지사께서 오시면서 법정 분담금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 비법정 분담금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고 이번도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정 분담금이니까 그걸 넘기긴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보니까 두 번째여서 12%여서 도청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농어촌 지원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무상교육 지원. 그건 과거에 도에서 했던 거니까. 또 하나는 도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학비 보조금. 그러니까 이 학비 보조금 만약에 도에서 안 낸다면 교육청에서 도청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죠. 그런 가운데 12%는 너무 높다.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아무리 법정 분담금이라도. 그런 가운데 이제 3년마다 이게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고 내년까지 하면 다시 내후년 그 다음에는 합의돼서 비율을 조절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도청에서 문제적인 건 도청 입장에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야 법정 분담금이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니까 그러한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게 서로 갈등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의회도 중재됐다 그러는데 그러나 결론은 법정 분담금을 도에서 일단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서로가 공유하고 또 결국은 합의했다는 것은 잘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과정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됐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입장 차이들이 조금 부딪히는 경향들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갑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돈을 줘야 되면 아깝고 돈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 분담금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아가고 그런 가운데도 도에서도 12% 되고 있구나. 그래 도에서도 10% 되는 것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도 좀 그래도 교육에 신경 많이 쓰네. 이런 것들 이런 절차가 없었더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들이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의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엔 경기도 교육청이 유일할 겁니다. 그 나머지 교육청이 됐던 것들은 최근에 경남에서도 주장했는데 대부분은 시민 혹은 주민 혹은 의원 발의 최근에 통과된 게 충청남도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청원을 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조례에 보면 친환경 급식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이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친환경 급식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례가 안전한 농산물이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그런데 친환경 우리 농산물 이렇게 되면서 전국의 급식이 친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청원한 조례를 어른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 과정에는 지금 청원한 학생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교육을 받고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입니다. 즉 2002년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3학년들이 2002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교육을 받고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학생관에 따른 21세기 학생관과 21세기에 태어난 학생들은 20세기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21세기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보는 학생관과 20세기의 이 학생관의 사이에 있는 격차가 지금 부딪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격차가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합의되는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시대적으로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처음으로 만 18세가 만 19세인가요? 만 18세? 만 18세가 참정권을 가져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 만 18세라면 현재 고3 학생들인데, 지금 청원한 학생들도 대부분 만 18세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으로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딱 빼버리면 그 학생들의 신분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중재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이 청원을 한 것.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막 심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젠 진정으로 교복기분 시민이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조례 청원을 했고,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격차들이 의회의 노력에 의해서 좀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결정권과 더불어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고 전환의 배경을 이번에 공론화된 것은 현재 상태로 있을 거냐 아니면 동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배경을 이야기 드린다면, 첫째는 법이 개정되면서 외고가 폐지되었습니다. 외고가 폐지라는 용어보다 이제 일반고로 전환 용어를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 고교 학점제를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니 학교가 서열화되어서는 고교 학점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 고교 학점제 전환되는 배경들이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학교가 거의 80~90%가 최고 등급이 나오는 이런 식이 되면 과거에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신 부풀기까지 논란이 되면서, 그런 가운데 고교 서열화를 해소시키지 않고 고교 학점제로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서 국가 단위에서 외고와 자사고에 대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 하나 있고요. 또 고교 학점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특목고 체제로 특정한 그룹만 하는 것은 그 교육과정을 하기에 갇혀 있는 것을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이게 열린 구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에서 했던 교육과정들 중에 그 중에 상에 있는 뭐 영어 2 이런 것들, 작문 2 이런 것들이 영어 작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일반 학교에서도 설강을 해서 학생들이 수요가 되면 그 학교에서 오고 부족하면 전도적으로 묶어서 통합하는 교과가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특목고로 갇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열어놓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고의 과도한 집중에 의한 초중위 사교육 이런 것까지도 고려되면서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된 상황. 그렇다면 지금 외고 같은 경우를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서 일반고로 가면 될 건데 그랬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적으로 이전해서 평준화로 이전시키는 게 이전해서 그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요 두 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진전을 하다가 계속 학부모나 학교나 이렇게 부딪히면서 학교가 좀 불안정해서 수능 끝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학부모들을 더 만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전을 하려다가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전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뭔가를 진전을 시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배경 설명이었고 공론화위원회는 계획은 조금 일정은 좀 늦춰지긴 했지만 진전은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지금 적어도 백신이 나와서 일정 안정되기 전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입력도 안 되고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당장 오늘 사안에 생긴 거 일요일 날도 밤새서 논의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입력도 안 돼 있고 밤에 12시 넘을 때까지도 우리 담당 팀장들도 계속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검사 음성. 발해라는 것은 특히 대도민에 대한 소통으로서 특히 어려울 때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에 대한 것을 팩트를 기반으로 언론과 소통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19도 극복이 될 것이고 모든 신뢰의 바탕이 그것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서 그러한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만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희망도 있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에는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조금씩 함께 힘을 모아서 새 희망을 새해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